안녕하세요. 갱스주부입니다. 오늘은 말센스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하시나요? 대화가 잘 되세요?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자, 여기서 말센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요.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고 어떤 가수는 또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자,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표출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상대를 사랑하고 계신 거네요. 연애할 때다 누군가의 호감이 있을 때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 질문이네요. 그런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개방형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읽지 않을까요? 풍성이 강한 회오리 바람이 치는 날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풍속이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은 yes or no로 답변할 수 없다는 거죠. 질문은 상대로부터 이제 답을 끌어내기 위한 건데, 자, 예, 아니요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자, 왜 그토록 화가 났니? 방송국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니? 내 뉴스쇼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없었니? 개방형 질문. 자,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요. 휴대폰 고장났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다 집어넣어서 예, 아니요로 답을 끌어내는데, 폐쇄형 질문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자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핑퐁 캐치볼 게임처럼 공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왜, 나,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막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답변을 이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은 개방형 질문 중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과 사별한 사람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몰라 물어? 이렇게 묻는 게 불편하게 될 수가 있고 예의가 없게 되는 것이 되죠.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던져본 사람들이 더 잘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우리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화 중에 질문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실로 강력한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당신의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격려하여 간과된 사실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질문을 활용해왔다. 작가가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가장 동정심 많고 인내심 많은 대화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레드 로저스는 언젠가 지문의 힘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와, 훌륭한 질문이군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칭찬을 받는 느낌이다.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자인 세스 호로비츠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듣는 사람에게 일련의 단어나 소리를 들려준 뒤 오랜 시간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의 뇌 속에 있는 특정한 세포군이 신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막 쓴다는 거겠죠? 결국 침묵이 잠들어 있던 뇌,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훈련. 모든 질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시작하기는 힘든 일이다. 나는 내가 던지는 질문의 절반 정도를 이 6단어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러분, 대화하는 게 참 스킬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속이 꽉 찬 질문은 팁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답변을 등 뒤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제 주변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아니 거의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방에게 호감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질문을 해도 폐쇄형 질문을 많이 받아왔던 터라 그 대화의 주도권 싸움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대화의 스킬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법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닫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즐겁게 대화하고 또 지혜롭게 질문하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길 저도 오늘 이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 센스 가져서 호감 있는 인기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